이만큼 재미없게 느껴지고 지루한 내용인 거는 알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한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 당연히 지루해요. 당연히 재미없고요. 근데 지루한 글인 만큼 계속 반복해서 봐줘야 돼. 계속 읽어줘야 되고요. 할머니가 길 건너서 가기를 가리켰고요. 그 해결 방법 첫 번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나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서 할머니라는 대상이 다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할머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었고 그 할머니가 제안한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뭐야? 설비를 찾아가 봐라. 다시 설비라는 곳을 찾아가 봐라 이야기했었는데 뒤에 부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설비는 무슨 이유 때문에 해결을 요구를 안 했어? 비용 때문에 요구를 안 했죠. 설비라는 거는 내가 가진 10만원 내에서 출장비가 5만원 비용의 값이 높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밑에 부분에 그 값도 안 내고 부르려는 사람에 대해서 할머니는 뭐 하게 된다? 나무라게 됩니다. 할머니는 이러한 비용의 높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설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설비가 아니라 어디 찾아가 봐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봐라.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왜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해결하기에 조금 겁났었죠. 그치?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누가 제시한 거야? 할머니라는 새로운 인물이 제시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의 어떤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자해요. 첫 번째, 인자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물론 나무라지만 나에게 새로운 제안과 그러한 방법을 제공해주는 할머니의 성격은 인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말대로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찾아가 보도록 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대해서 해결 과정 첫 번째, 철물점 주인 할머니를 찾아갔고요. 철물점 주인에 대해서 설비를 제공해줬고 두 번째, 설비는 비용으로 인해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두 번째, 관리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성격은 인정있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다른 말로는 인자하다 알 수 있고요. 나의 자기 합리화를 보면은 막힌 세면대를 봐주는 일 정도는 서로 돕고 살 수 일이 아니냐. 관리사무소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야기가 전개해 나아가고요. 위기 부분에 갈등이 심화된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한 관리사무소 아저씨의 낯섦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크게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와 안 중요해 패스가 아니라 읽어보면서 소재 찾아보고 작성해보고 정석 파악해보고 알겠지? 이야기 전개 나아갈 때 세 개 뭐 파악하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세 가지는 찾아가면서 파악하셔야 합니다. 밑에 부분에 옆에 부분에 넘어가 보면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여 내가 찾아간 곳이 어디야 얘들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누구니? 외숙모를 찾아가게 되죠. 그럼 외숙모에 대해서 왜 해결 못했었어? 외숙모를 찾아갔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니? 첫 번째, 삼촌이 없잖아. 삼촌이 없다라는 게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랑 같이 일하러 갔잖아. 그치? 삼촌이 현재 거주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외숙모는 어떠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산모예요. 즉 임산부예요. 임산부에게 숙모 저 세면대 막혔어요. 전등 불 나갔어요. 뭐 임신한 거 알겠지만 와서 붙여주세요. 할 수 없죠.
그렇지. 왜? 몸이 불편하신 상태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황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하게 된다? 해결을 못하게 된다. 근데 해결하지 못한 게 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 아까 이야기한 문제 자체를 뭐라고 보는 거야? 갈등의 원인이었잖아. 그러면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이 뭐 하지 못한 거야? 해소되지 못한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밑에 내려와 보면은 나는 하나를 보며 고개를 슬쩍 내저었다. 하나는 뭐라고 나를 바라본 거야? 왜 숙모한테 도와달라 그럴까? 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봤는데 나는 하나에게 어떻게 한 거니? 아니야. 외숙모 불편하시니까 그러지 말자. 내저은 거고요. 엄마랑 외삼촌은 일 때문에 관주까지 끌고 나갔다. 즉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물의 심리 하나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거. 외숙모에게 대해서 도움을 청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의 모습은 어때 얘들아? 나의 모습은 어떠니?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다라는 거는 어린 나지만 어른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른스러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에서 많이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어린 나의 모습 때문에 아니야. 어른스러운 모습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어린아이스러운 모습만 나타나지 않아 어른스러운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밑에 부분에 핵심 모음이 보면은 해결 과정 두 번째. 할머니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줄 거야. 아래로 찾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려고 했지만 낯선 아저씨에게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과 태도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아, 이 상황에서는 조심스러웠구나. 이 상황에서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세 번째는 어른스러운 모습 또한 나타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면 위기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렇게 집에 오다가 편의점을 들렀고요. 이참에 돈을 펑펑 써봐야지 하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됩니다. 내가 사고 싶었던 물건들, 아까 위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들 뭐였어요? 사고 싶은 게 컸었죠. 무엇보다? 필요한 것보다. 하지만 나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었고요. 즉 사고 싶은 거를 막 사지 않았었고 먹고 싶은 거 골라 하나가 먹고 싶은 거를 사주려고 합니다. 밑에 부분에 우리는 진짜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정도 과자는 아무렇지 않게 사먹는 애들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사먹어 안 사먹어? 안 사먹어. 하지만 평소에도 사먹는 것처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기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절정갑니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칩시다. 장면의 전환이 발생해요. 다시 장면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 장면이 변화한 것은 뭐가 바뀌었다? 공간과 시간 합쳐서 배경이 전환된다. 공간과 시간, 즉 배경이 전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러지 공항길에 한산했다. 원래 하나와 나는 어디 가고 있었니? 집 가고 있었잖아.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점프 전환된 겁니다. 평소라면 학교 가는 애들이 북적일 시간인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길 건너에 자전거 가게가 보였습니다. 나의 하나의 목적지는 어디야? 자전거 가게죠. 사장님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다가 우리한테 아는 체를 했습니다. 보조바퀴도 여기 와서 뗐습니다. 아, 과거부터 자전거 아저씨랑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고요. 내가 찾은 것은 사장님의 공구상자 안에 있었다. 내가 찾은 거 뭐였니? 찾은 거에 밑줄 치고 만약에 부호 달아놨어요. 부호의 소재로 알맞은 것은 뭐였어요? 멍키 스패너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할 수 있겠어? 나를 실험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고요. 이거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거 보니 멍키 스패너 소재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치고 별표 3개 빠바박 한 다음에 외워둘게요. 역순행적 구성의 소재입니다. 다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하고 역순행적 구성 1번 하고 적어보자. 역순행적 구성은 두 가지가 나타난다 했어요. 토요일이었다가 금요일이었다가 토요일. 뒤에서는 토요일 저녁이었다가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두 가지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나니까 잘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시간의 역순행적 구성 속에서 나는 어젯밤, 즉 외숙모 집에 다녀온 밤에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빠졌나 봤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냐라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하나가 비로소 웃었고 왜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해결한다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걱정을 덜어주는 행동이자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동을 설명하고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다.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말고 태도에 대한 뭐가 발생하니? 변화가 발생하죠. 정리합시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나의 태도는 어땠어? 나의 무슨 태도? 수동적이고 노력하지 않은 태도가 나타났었지만 지금 상황 절정 부분을 일어서면서 뭐가 나타나게 된다? 능동적이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러한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성장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해요. 성장의 소재가 나타나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갈래가 뭐였어? 성장 소설이었잖아. 그럼 뭘 파악해야 돼? 첫 번째, 성장 전. 두 번째, 성장 후. 세 번째, 성장의 위치, 성장의 과정. 어디에 나타나는지까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게 어디니? 이 부분이고요.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을 유튜브나 아니면 관련 영상을 많이 찾아봤고요. 그렇게 필요한 도구가 먼키 스패너인 것을 알고 자전거 가게로 가기로 다짐합니다. 자전거 가게 사장님은 먼키 스패너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꼬치꼬치 물어봤고요. 지금 입체적으로 영화를 보듯이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지금 머릿속에 나와 하나는 누구를 찾아간 상황이었어? 자전거 아저씨를 찾아간 상황이었어. 우리가 아까 읽고 있던 첫 번째 상황이 언제야? 이 시점이야. 근데 중간에 무엇으로 전개가 돼? 밤에 나와 하나가 누워서 이야기하는 시점으로, 즉 영상을 찾아보는 시점으로 전개가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시점이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첫 번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구성을 뭐라 그러니?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밑에 핵심 모음을 보면은 세 번째 과정, 금요일 밤에 대해서 나는 이걸 찾아봤고요. 막히는 방법 알아봤고요.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 가게로 가서 먼키 스패너라는 걸 빌립니다. 역순행적 구성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은 세면대 빨간 색깔 칸에 대한 내용 찾아보겠습니다. 작업 순서가 머릿속에 선명한 만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영상을 20번 넘게 봤었죠. 20번 넘게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기억나고 다음 장면 이거, 다음 장면 이거, 앞의 순서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이 내용과 관련 없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야? 반복하면은 도움이 되는구나. 반복하면 이해가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글은 여러 번 읽어보면은 내용이 자리가 잡히겠구나. 다시 작업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나오겠지만 과정의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작업의 순서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 시험에 출제하지 않아. 하지만 뭘 알아둬야 돼? 이 부분이 작업의 순서를 설명하는 거구나 알 수 있고요. 작업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앞에서 그만큼 작업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봤구나. 그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나라는 대상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알아봤구나. 두 번째, 아, 이 부분이 작업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이구나.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밑줄 치고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해요. 검고 축축한 무언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하나 더 머리카락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앞에서 봤었던 뭐가 등장해? 비유가 등장하죠. 그럼 동생을 혹으로 표현할 때만 비유를 사용한 게 아니라 무엇도 사용됐구나. 머리카락을 뭐라고 이야기해? 오래된 늪에서 건진 소재로서 똑같이 뭐가 사용됐니? 비유라는 소재가 사용되었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분명하게 선지에서 한 문장 정도는 등장을 할 거예요. 윗글에서 어떠한 대상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전달한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밑에 부분에 동생 하나의 의리가 무슨 의리? 냄새가 펄펄 올라오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고쳐나가는 의리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하나를 생각하는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만 다루고 하나 넘어갈게요. 방금 이야기했었던 비유적 표현, 대상,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넘어가 보면 계속되는 작업의 순서,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과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작업의 순서를 낸다고 하면은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면 물론 출제율이 많이 높진 않겠지만 보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작업의 순서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기역부터 미음이나 기니, 디리, 미, 뭐 비읍까지 있을 수 있겠죠? 쭉 작성해놓고 객관식이 어떻게 하는 거야? 1번 기니, 비리, 미 이런 식으로 쭉 1번부터 5번까지 나열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암기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야? 지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체크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처음에 시험이라 참 긴장이 많이 되고 실수가 많이 발생할 거야.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인 만큼 확인하는 방법이 많이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뭘 해봐야 하냐면 왔다 갔다를 해봐야 해. 이야기 글에 대해서 가장 큰 단점이 뭐야? 기억으로 푸는 거. 시험지에 지문이 있을 때 지문 안 읽고 기억으로 풀면 실수 발생합니다. 내용 일치 같은 거는 이게 세 번째 맞나? 이게 네 번째 맞나?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풀어주시고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 다 고친 다음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요. 왜? 완벽하게 잘 고쳤는지 몰라. 고민고민 하다가 기억 부분 밑줄 치고 별표 하나. 별것도 아니네 라는 부분에서 나의 정서적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느끼는 안도감과 성취감의 표현, 이 별것도 아니네 문장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밑에 해결 과정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본 방법을 떠올리며 막힌 세면대를 뚫게 되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함으로써 나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밑에 세면대의 의미를 보면은 나와 하나에게 닥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아까 계속 다뤘었죠?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나와 하나가 뭐하게 되는 계기나 성장하게 되는 계기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한 거다? 중요한 거다. 반복이 여러 번 다시 한 번 반복되면은 중요한 거다. 뒷부분에 대해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 가게에 먼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오는 길에 철물점을 들렀는데 할머니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물었는데
우리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초반 부분에 등장한 철물점에서의 나의 태도는 어땠니? 물건을 사러 간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려고? 조언을 구하려고 갔지만 나는 뭐 하러 간 거야? 물건을 사러 간 거야. 밑줄 치고 뭘 알 수 있어요? 나의 상반된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전구 하나 주세요. 화장실 전구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지금 해결한 거는 몇 번째 문제를 해결한 거야?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한 거죠. 아직 뭘 해결 못했어? 첫 번째 문제를 해결 못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전구를 사러 간 이유는 뭐야?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친김의 마지막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고요. 할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하나한테 또 나한테 하나씩 주었습니다. 네모칸 박스 자세히 볼게요. 할머니는 철물점에서 파는 물건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고요. 엄마는 집에 뭐가 잘 안 들어갈 때 항상 할머니에게 와서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많은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음을 알 수 있고요. 나 또한 어떠한 이유로 그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구 가는 거에 대해서 할머니께 여쭤보고요. 절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되기 전에 만년 철물점에 대한 나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나의 인식이 할머니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들아, 할머니라는 거를 처음에 나는 어떻게 생각했니?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됐었죠. 조금 지나친데? 지나치다라고 평가했는데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돼요?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즉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음을 설명하게 되고요. 중요한 거 이러한 이해가 된 거는 할머니에 대한 이해가 된 겁니다. 근데 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아직까지 철물점에 대한 이름이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어. 만년 천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바뀌었지만 철물점에 대한 이름의 의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장난하는 거 집중하셔야 하고요. 마지막 결말 오랜만에 하나 목욕을 시켰고요. 구석구석 비누칠도 하면서 머리를 감겼습니다. 동생을 돌봐주고 있죠. 그리고 세면대는 깨끗했고요. 해결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모조리 다 꺼내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네모칸 하나 친 다음에 필기 하나 할게요. 유리컵은 두 번째 소재로서 동생 하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소재였는데 우리 소재 세 가지 뭐였니? 우리 파악하려고 했던 소재 세 가지 뭐였어 얘들아? 첫 번째 세면대 세면대와 무슨 불? 전등불. 이거 파악하기로 했었고 두 번째 유리컵. 이 소재 파악하기로 했었고 세 번째 무슨 소재였어요 얘들아? 똑똑 괜찮으신가요? 지금 정신이 괜찮으신가요? 다들 눈이 탁해요. 얘들아 20분밖에 안 남았어. 조금만 집중해서요. 세면대의 전등불은 무엇에 대한 소재였니? 갈등의 원인이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하게 되는 계기였죠. 두 번째 유리컵은 뭐였어요? 엄마가 하나를 바라보는 인식과 내가 하나를 바라보는 인식을 나타내는 소재였고요. 세 번째 작품이 끝날 때 나는 할머니에게 무엇을 사러 가니? 멍키 스패너를 사러 가죠. 멍키 스패너는 어떠한 소재였어요?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소재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유리컵이 등장하게 되고요. 나에 대한 인식이 뭐하게 된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손으로 꽉 쥐어
유리컵의 주스를 따라 마셔야 더 맛있다. 하나도 이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기가 아닌 하나의 사람, 즉 나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는 무슨 일 없지?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어른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고, 엄마가 준 돈으로 뭐 하나 사도 돼? 얘들아, 뭐 하나 사도 돼? 우리가 아까 뭐 찾는다 그랬어? 사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차이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고 싶은 거는 뭐야?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필요한 것이 뭐였니? 원키 스패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른쪽에 손바닥을 폈는데 원키 스패너와 꽉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고난과 역경을 모했을 때 스스로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밑에 핵심 모으기. 나의 태도 변화는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요. 세 가지의 소재 의미 또 나오죠, 얘들아. 지금 세 번째 반복이야. 세 번째 반복되는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라고. 외워두어야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 가서 개념 공부할 때 소재에 대한 정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하고 이야기 끝내자. 아까 철물점에 전구 사러 갔을 때 벽에 걸린 스패너 들어봤다. 밑줄 치고 빨간 색깔 별표 3개 빠바박 한 다음에 외워둬야겠죠. 뭐가 등장한 거야?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이 등장한 겁니다. 첫 번째 역순행적 구성은 언제였어? 이 이후에 자전거 사러 갔을 때. 알겠지? 이 이후에 자전거 사러 갔을 때 역순행적 구성. 자전거래요. 자전거 아저씨 보러 갔을 때 역순행적 구성 한번 발생했고요. 두 번째 언제 발생하니? 원키 스패너 사러 갈 때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이 발생합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5,000원. 그러니까 아까 엄마한테 뭐라 그런 거야? 엄마 사고 싶은 거 있어. 15,000원인데 사도 돼? 금액 어떻게 알았어? 과거에 물어봤구나. 즉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한 물건이 뭔지 복자에게 설명해 주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밑에 세면대 고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정리 하나 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문제점을 맞이했을 때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바뀌었구나. 옆에다가 하나 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생기게 되었구나.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를 해결한 후에 나의 심리를 보면은 잘했어 김한경. 얘들아 직접적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한 거야? 성취감을 표현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나의 성취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역순행적 구성 두 번째. 토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으로 시간의 흐름 또한 현재, 과거, 현재로 이루어졌구나. 무슨 구성? 역순행적 구성. 아까 설명 잘 들었는지 이해해 볼까요? 역순행적 구성은 무슨적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같은 말로 인물 생각해 볼까?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인물을 무슨적 인물? 평면적 인물이었죠. 성격이 바뀌는 인물을 무슨적 인물이라고 그랬어? 맞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맞아 얘들아. 머릿속에 있는 게 맞으니까 표현해도 돼요.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입체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역순행적 구성은 같은 말로 뭐라 그런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는 있으면 좋으니까 하나 적어두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넘어가서 핵심 모음 뒤로 쭉 가볼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50페이지로 와볼 건데 50페이지 세면대를 고치기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 속, 어떠한 사건 속, 어떠한 생각과 태도가 나타났는지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맞추어서 서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연습하냐면 얘들아 A4 용지 하나를 작게 하나 잘라. 아니면 포스트지 같은 거 있잖아. 포스트지를 처음에 여기에 붙여요. 그리고 여기에 붙이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작성해 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다가도 붙여봐요. 여기에다 붙여보고 앞뒤 1번과 2번을 보면서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 붙여보면서 사건을 보면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작성해 보는 겁니다. 포스트지가 그냥 필기판서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울 부분을 붙여놓은 다음에 그 포스트지 위에다가 작성해보는 연습도 하면 되게 좋겠죠? 그치?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은 철물점 주인 할머니에 대한 인식 변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에 대한 인식과 두 번째에 대한 인식. 어떠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하고요. 뒤로 넘어가서 비스듬히 볼 겁니다. 조금 첫 수업이지만 많아 보일 수 있어 얘들아. 되게 많아 보일 수 있고 되게 지금 페이지로 보면 한 60페이지를 넘어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앞에 어휘 다 빼고 개념 다 빼면은 작품으로상 문제는 크게 많지 않아요. 크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은 괜찮을 겁니다. 지금 머릿속으로는 저 국어학원만 다니는 거 아닌데 수학도 있는데 영어도 있는데 학교 수행평가 과학 역사도 있는데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럼 비스듬히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같이 읽을 거고요. 현대시고 자유시예요. 우리 아까 시 설명할 때 얘들아 내재율이라는 거에 뭐였어? 내재율이라는 게 무슨 운율적 요소였니? 안에 포함되는 운율적 요소였죠. 그치? 비스듬히라는 시 자체가 무슨 시야? 자유시죠. 내재율은 주로 어디에 등장한다 그랬어? 자유시와 서정시 그러한 부분에 주로 등장합니다. 성격은요 서정적이고 성찰적이에요. 반복. 성찰적인 성격이 있으면 애들아 뭐가 드러난다? 교훈이 드러난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찰적인 성격이면 뭐가 드러난다? 교훈이 드러난다. 다른 말로 깨달음이 드러난다. 선지에서 깨달은 점 주로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운율은 아까 자유시였기 때문에 내재율이 포함됩니다. 특징 인간의 삶을 나무에 빗대어 표현한다. 빗대어 표현하기 때문에 무슨적 표현이 발생한다? 비유적인 표현이 발생한다. 두 번째 밑줄 치고 별표 독백조로 이야기합니다. 밑줄 치고 별표 독백조로 이야기합니다. 중요해. 독백조라는 게 뭐야? 얘들아 독백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혼자 말하듯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는 집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고 나의 정서를 표현하고 혼자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조다? 독백조다. 알겠지? 그러면 천천히 시 읽어보면은 전반부 생명은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나무들 좀 보세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니? 아니죠.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조 어조야? 독백조라고 말하는 거고 생명은 그래요. 어떻게 그런데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나요? 얘들아 네 아니오를 바라는 거니? 아니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문인 거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기대고 살아가고 있다는 나무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 나무라는 거는 어떠한 존재라는 거야? 기대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지. 그치? 두 번째, 후반부에 등장하겠지만 나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비유해요. 인간에 대해서도 뭐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기대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슨 존재를 나타낸다? 나무와 인간의 두 가지를 빗대어서 설명한다. 후반부 우리는 기대는 데가 많은데 기대는 게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지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이여 사람 또한 지금 머릿속에 얘들아 나무는 누구한테 기댄다고요? 공기한테 기댄다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한테 기댄데?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데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대요? 맑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어요? 흐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맑은 사람에게 기대면은 무슨 존재가 돼요? 맑은 존재가 돼요. 내가 흐린 사람한테 기대면은 무슨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흐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하자는 거야?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바치고 있는 자여.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어주는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받쳐줄 수 있는 대상이 되자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밑에 정리. 자연과 인생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자연은 나무가 공기에 기대고 서 있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어떠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바치며 살아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성찰하고 교훈하는 내용은 뭐니? 서로가 서로를 바치고 살아가는 걸 깨닫게 되겠죠. 밑에 표현 방법. 나무에서 인간의 삶이 확대되며 시상이 전개된다. 아까 처음 시작 어떻게 됐니? 나무, 그 다음 인간, 최종적으로 삶으로 변화하게 되죠. 점차 뭐 하는 거야? 확대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확대의 해석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강조하게 된다. 생명이란 게 별 수 있나요? 아까 질문했었죠? 의문문은 뭐한다? 강조한다. 세 번째, 뭐뭐 요로 끝내어 친근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한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한다. 다른 말로 무슨 선지가 나올 수 있냐면 문어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친근하고 부드럽다, 문어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독백주로 말하여 내적 성찰을 강조한다. 내적 성찰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성찰이야? 내면의 성찰이야? 내면의 성찰이죠. 그치? 내면의 성찰을 통해 나타낸다. 근데 왜 내면의 성찰을 드러내? 독백조를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독백조를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징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는 기대다라는 시어 역시 다른 존재에 의지하다라는 뜻으로서 무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1번 같은 문제들, 어휘를 바꾸는 문제들. 동탄에서 어휘 문제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휘를 바꾸거나 다른 의미의 단어를 찾거나 풀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잠깐 봤을 때 기대다가 뭐였어? 어떤 사람에게 기대고 받쳐줄 수 있는 거였죠? 맡기다. 얘들아 의미가 어때? 조금은 애매해요. 자립하다. 누군가에 기댄다며? 아니잖아. 지나치다. 그거를 신경 써서 받아준다며? 아니잖아. 얽매이다? 아니죠. 정답 몇 번이야? 5번에 의지하다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해보지 않은 갈래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심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보다 세 가지의 요소다. 2분 시의 3요소가 뭐였어 얘들아?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운율, 세 번째 심상이었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시어 속에 드러나는 내용이고요. 운율은 뭐였어요? 내재율과 외형률 두 가지로 나누어진 리듬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에 대해서 시는 문문의 작품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운율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 읽어나갈 때 뭘 찾아야 한다? 운율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현상뿐만 아니라 뭐도 찾아야 한다? 표현. 지금 이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 뭐 있어요? 첫 번째는 비유, 두 번째는 의문. 이 두 가지가 사용됐으니까 집중하면서 숙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숙제 이야기할게요. 숙제는 우리가 배웠었던 1-1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문제만 얘들아 이런 것도 안 해도 돼. 지금 당장에는 안 해도 돼요. 알겠죠? 단어 채우기 그리고 빈칸 채우기 이런 말은 변형이나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조금씩 할 거고요. 단원과 관련된 문제들 옆에 있는 날개, 뒤에 있는 소단원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는 멘토까지 해오는 게 숙제고요. 아까 이야기한 숙제가 3개의 교재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자습서. 자습서는 항상 진도 나간 단원은 전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는 개념. 개념은 아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했었죠. 모르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매일 작성해 주세요. 자습서는 해오는 게 숙제고요. 개념은요 매일 하고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숙제는 없지만 다음 주에 학원 교재가 배부될 거예요. 학원 교재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 제가 전부 다 만들어서 교재로 제본한 거고요. 그 교재가 나왔을 때는 숙제가 추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지? 오늘 토스업 강의랑 고생했고요. 멘토 시간에 뵙겠습니다. 갑시다.